지금 제가 인터벤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생소한 분야긴 합니다. 오래됐나요? 저랑 나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고 간을 직접 찌르거든요. 여기 밖에서 네. 아파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플 때 찾아보는 씩씩TV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의 박경희입니다. 오늘은 인터벤션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주 귀하게 바쁘신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영상의학과 조교수 권려미입니다. 저는 영상의학과에서 인터벤션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제가 인터벤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의학과의 인터벤션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영상의학과 하면 사실 CT나 MRI 판독하는 것에 더 익숙하실 텐데요. 사실은 저도 인터벤션 분야를 전공의를 하면서 이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벤션이라는 파트는 저희가 엑스레이나 CT, 초음파를 이용해서 직접 환자의 몸속을 보면서 치료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안에서 조영제를 쏘기도 하고 바늘을 넣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상을 저희가 또 조작을 하면서 또 치료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터벤션 같은 경우는 사실 환자분들한테 마치 수술이랑 비슷하게 시술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당히 생소한 분야긴 합니다. 오래됐나요? 사실 그렇게 오래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영상의학과의 엑스레이 자체가 이제 1890년도에 100년이 조금 넘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인터벤션 영상의학 같은 경우는 한 1960년대 정도에 시작을 해서 한 반세기 정도 됐고요. 그리고 저희 대한 인터벤션 영상의학회 같은 경우는 저랑 나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30대이긴 해서 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네네. 엑스레이 장비라든지 요즘에는 이제 AI까지 도입돼서 계속 발전하고 또 성장하고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이제 그러면 다들 이렇게 검사할 때 보면 네. 혈관으로 이렇게 주사를 넣고 조영제 넣어서 이렇게 막 CT 찍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조영제랑 바늘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 주로 혈관을 네. 통해서 뭔가를 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인터벤션은 이제 어떠한 도관이 있는 경우에 그 도관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직접 치료를 하는 거고요. 어떠한 혈관도 이런 도관 같은 구조물이고, 그런 담도라든지 아니면 소변이 흘러가는 요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직접 들어가서 카테터를 넣고 저희가 조영제를 넣어서, 조영제라는 게 사실은 어떠한 엑스레이를 투과를 못하게 하는 걸 조영제라고 하거든요. 엑스레이가 투과를 못하게 함으로써 엑스레이에서 어둡게 보이게 하고, 이 구조물이 맞구나, 그리고 또는 이 구조물이 어디로 흘러가거나 막혔거나 뚫렸거나 그런 걸 보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치료이고, 주로 이런 도관을 치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사, 바늘, 그리고 조영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혈관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혈관도 있고 혈관 아닌 것들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혈관부터 한번 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막혔을 때, 이제 저희가 주로 막힌 혈관을 뚫는 건 이제 다리 혈관이 막혔을 때 환자분들이 걸으실 때 아프고, 또는 걷지 않으셔도 아프거나 상처가 안 났거나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동맥경화 막 이런 게 심해져서. 맞습니다. 그래서 다리 혈관을 뚫어주면은 그런 증상들이 좋아지게 되고요. 또는 혈관이 찢어졌을 때 몸에서 이제 출혈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복강 안에는 저희가 이제 피부처럼 이렇게 누를 수가 없어서 지혈이 잘 안 되거든요. 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위궤양이라든지 뭐 장애, 다른 궤양이라든지 그럴 때 장출혈이 많이 나고, 또는 이제 또 외상이나 뭐 교통사고 갔을 때도 이제 출혈도 많이 나고, 또는 어떠한 종양이 있을 때 간암이라든지 아니면 신장에서도 어떠한 출혈이 잘 되는 종양이 있을 때 그게 터지면,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혈관을 찾아 들어가서 그 혈관을 막는, 색전이라는 게 막는 뜻인데 그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떠한 암이 생겼을 때, 암도 이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신생혈관을 만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신생혈관을 찾아 들어가서 항암제라든지 방사선 약을 주어서 그거를 못 살게 굴어서 얘를 이제 괴사를 유발하는 치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간암 치료가 있고, 이제 간에서는 이제 동맥과 문맥이 있는데, 보통의 암은 이제 동맥으로만 받기 때문에 이제 문맥이 살아 있어서 암 치료를 해도
네,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에 있는 전이암이라든지 간암 대표적으로 이제 암을 치료하는 저희 시술입니다. 사실 암이라 그러면 대개는 암은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뭐 네. 수술해도 잘 안 된다는데 그거를 시술로 어떻게 치료를 네.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모든 암이 다 인터벤션으로 되는 건 아니겠죠? 아, 그렇죠. 저희가 보통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 쪽 시술을 제일 많이 하고요. 하지만 간암 중에서도 뭐 인터벤션이 제일 좋다 이건 당연히 아니고요. 수술이 할 수 있으면 수술이 훨씬 좋습니다. 저희 다학제에서도 항상 저는 수술을 권유를 드리고요. 아, 1차적으로 수술이- 시술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수술을 먼저 하는 게 좀 더 낫나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일단 간 기능도 좋아야 되고 이제 한쪽에 있어서 이제 크기라든지 개수 같은 것들이 수술에 합당이 되면은 수술을 할 수 있지만 그 수술이 벗어나는 분들은 이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 암 환자들 중에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네, 뭐 네, 케모포트나 네. 이런 네, 것들 그 항암 치료하기 위해서 네. 할 때도 시술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암 환자분들께서 이제 항암제를 이제 투약을 해야 되는데 항암제가 엄청 독한 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이런 정맥에 투여를 하면은 이제 혈관이 다 없어져 버리거나 안 좋아질 수가 있어서 실리콘 튜브를 통해서 약이 이제 넓은 공간에서 바로 희석될 수 있게 주입을 하는 네, 도구가 네. 바로 항암 포트고요. 케모포트라고 하고 초음파를 보면서 경정맥을 천자를 하고 그리고 이 윗 가슴 쪽에 이제 피부 밑에 삽입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녹는 실로 이제 꼬매줘서 나중에 실밥을 뽑을 일이 없게 하고 그 바깥쪽으로는 이제 의료용 본드를 붙여드려서 환자분들이 집에 가서 소독을 안 해도 되고 바로 이제 샤워도 할 수 있게 조금 편하게 좀 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혈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이제 혈관 외에 아까 이제 다른 관들도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네, 네. 이제 주로 작업하시는 관이 뭡니까? 아, 저는 이제 담관을 주로 네네. 주로 작업을 많이 하고요. 간에서 이제 담즙을 만들어서 이제 통과되는 이제 관인데 간에서 이제 뭐 암도 생길 수가 있지만 이런 돌이 생겼을 때 막혔을 때 이제 담돌을 직접 초음파를 보고 저희가 관을 넣어서 배액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돌이 있으면 돌을 없애서 깨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요? 네. 수술로 담낭을 떼내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네네네. 근데 교수님 담도는 혈관이랑 좀 달라서 네. 사타구니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거기까지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초음파를 보고 간을 직접 찌르거든요. 이게 여기 밖에서 네. 아파할 것 같은데. 마취할 때 아파하시고요. 네네. 그것도 국소 마취로. 네, 그러니까 바늘이 마취하는 들어가는 데만 네. 국소 마취하고. 네네네네. 이제 마취할 때가 아프겠군요. 네. 주사해가지고. 우리가 권여민 교수님 모시고 인터벤션이라는 아주 생소한 분야를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지 아주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2편에서는 인터벤션 센터가 도대체 어떤 곳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어떤 분위기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